자, 이번에는 환율입니다. 환율. 환율이라는 건 뭐냐? 환율도 돈과 돈의 교환 비율이에요. 그런데 금리가 현재의 돈과 미래의 돈을 교환할 때의 교환 비율이라면 환율은 우리나라 돈과 외국 돈의 교환 비율입니다. 우리나라 돈 원화와 미국 돈 달러는 서로 교환할 때 매일매일 다르지만 1달러와 1,380원을 교환한다면 이 1,380원, 이 숫자가 바로 환율입니다. 1달러의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는 얼마냐? 그걸 나타낸 숫자가 환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과 외국 돈을 교환하는 비율인 환율은 뭐 때문에 바뀔까요? 이 환율이라는 두 나라 돈 사이의 교환 비율은요, 아까 금리처럼 이것 때문이에요, 경기 때문이에요라고 하나로 설명할 수 있지가 않아요. 즉 어떤 나라의 돈끼리를 서로 교환할 때 그 교환 비율은 정말 다양하고 복합적인 여러 상황에 따라서 교환 비율이 달라집니다. 교환 비율에 영향 주는 요인이 채권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환율은 오르면 왜 오르는지, 내리면 왜 내리는지 이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 두 나라의 물가 차이 때문에 일단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달러가 1,000원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똑같은 카메라가 한국에서도 팔리고 미국에서도 팔려요. 똑같은 카메라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100만 원이라면 미국에서는 1,000달러에 팔리겠죠. 100만 원과 1,000달러가 지금 교환되는 게 환율이고 교환 비율이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뭐 사진 찍는 열풍이 갑자기 불었건 아니면 뭐 카메라 매장 직원의 인건비가 올라갔건 하여간 미국에서 똑같은 이 카메라 가격이 2,000달러, 2배로 올랐다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미국인들은 야, 한국에서는 똑같은 카메라가 100만 원이래. 그런데 미국에서는 지금 이 카메라가 2,000달러잖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국에서 카메라를 사오겠죠. 계속 한국에다가 카메라를 주문할 겁니다.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 보면 카메라 수출이 늘어나는 건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에 미국인들이 카메라 산 돈이 계속 쌓이겠죠. 한국이 수출을 잘한 거가 되니까 한국에 달러가 많아지는 겁니다. 한국으로 달러가 몰려요. 그러니까 한국의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가 흔해지고 달러가 흔해지니까 1달러는 900원, 1달러는 800원, 1달러는 700원 이렇게 점점 환율이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1달러에 500원까지 내려가면 이제는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1달러가 500원이 됐어? 그러면 100만 원이면 2,000달러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도 2,000달러에 팔리는 카메라를 굳이 2,000달러를 송금해서 한국에서 파는 걸 사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한국으로 달러를 보내서 카메라를 사려는 수요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환율은 1달러에 500원에서 더 내려가지는 않겠죠. 즉 1달러에 1,000원이다가 이 환율이 1달러에 500원으로 달라진 거예요. 환율이 만약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죠. 1달러에 1,000원으로 계속 환율이 똑같으면 우리나라 카메라는 계속 팔려나가겠죠. 그럼 미국 카메라 회사는 결국 망하겠죠. 그러나 중간에서 환율이 변하고 그 덕분에 미국 카메라 회사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그런데 그럼 환율은 굉장히 고마운 거구나. 고마운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환율을 움직이게 만드는 요인들이 너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물가 때문만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운 건데 예를 들어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1960년대에 네덜란드는 네덜란드 병이라고 불리는 경제 침체를 겪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네덜란드 앞바다에서 석유가 발견됐기 때문이에요. 네덜란드에서는 아주 그냥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없던 석유가 나오니까 네덜란드는 석유를 팔아서 돈을 버는 나라가 됐고 네덜란드 외환 시장으로 달러가 많이 유입돼서 어떻게 돼요? 아까 카메라처럼 달러 가격이 하락하고 네덜란드 돈 길더의 가치는 올라갔겠죠. 자기 나라 돈 가치가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요. 일단 돈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수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잘 나가던 네덜란드의 수출 업체들이 그때 다 쓰러졌어요. 이렇게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하나둘이 아니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거나 내리는 건 예측이 어려운데, 근데 문제는 이제 사업하다 보면 외국과 거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신경은 쓰이는데 예측은 안 되니까 막 더 신경 쓰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수출이 잘 돼요. 수출이 잘 돼서 달러가 들어오면 환율이 하락하는구나.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요인이 또 있어요. 우리나라 투자자들 사이에서 해외 주식 열풍이 불었다. 그럼 다시 다들 해외 주식을 사려고 할 텐데, 해외 주식이라는 게 달러로 환전을 해서 살 수 있는 거지 우리나라 돈 원화로는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이 잘 돼서 달러가 들어오더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 주식 열풍이 불면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서 외환 시장에 달러가 다시 귀해져요. 그러면 환율이 오릅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 환율은 다른 나라 외환 시장의 영향도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 외환 시장에서 달러 가격이 비싸졌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서도 투자자들이 야, 좀 달러 가격이 좀 비싸지려나 보다 하면서 달러를 슬금슬금 사기 시작하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서도 달러 가격이 올라요. 그러니까 이웃 나라에서 벌어진 상황도 우리나라 환율에 영향 주는 거죠. 환율에 영향 주는 건 또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금리가 환율에 또 영향을 줘요. 우리나라 금리가 어떤 이유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미국 금리는 오를 조짐이 없다고 쳐봐요. 우리나라 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오르면 우리나라로 돈이 몰려요. 그럼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 달러를 싸들고 와서 여기가 한국 맞죠? 최근에 금리 올랐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아, 왔구나. 저 여기 투자하려고 왔는데 여기 달러 있어요. 이거 환전 좀 해주세요. 하면서 외국인들이 자꾸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외환 시장에 달러가 이번에는 흔해지고 환율은 내려가죠. 그런데 재밌는 건 또 금리가 그럼 높은 나라로 자금이 늘 이동하겠네? 근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금리가 5%고 우리나라 금리가 3%면 이론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는 다 미국으로 몰려가서 고금리를 즐겨야 돼요.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환율이 지금 환율로 그냥 유지되면 참 좋겠는데, 만약 미국에서 돈 좀 벌겠다고 지금 1달러에 1,300원 할 때 달러로 바꿔서 나갔다가 이제 1, 2년 뒤에 돌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1, 2년 후에 환율이 내려가서 1달러에 1,000원이나 뭐 1,100원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뭐 한 겁니까? 기껏 미국에 가서 이자 몇 푼 더 받겠다고 있다가 돌아왔는데, 나갈 때는 1달러가 1,300원이나 됐는데 지금 돌아올 때 보니까 1달러의 가치가 1,300원보다 내려가서 1,000원이나 1,100원이라고 하면 밖에 나가서 돈 번 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마치 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미국에 있는 어떤 땅을 사서 땅에서 돈을 벌었는데 그 팔고 돌아오니까 서울 아파트가 막 2배, 3배나 뛰어 있으면 황당할 버리는 이런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 조금 더 높다고 그 금리 차이를 먹으려고 잠깐 나가는 지금은 아예 달러로 바꿔서 나가게 되면 이 돌아올 때 환율이 바뀌는 문제 때문에 이 리스크가 감당이 안 돼요. 미국 가서 하나, 한국에서 투자하나, 물론 미국 금리가 지금은 높지만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어 라는 계산이 들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자금이 미국으로 다 빠져나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나라의 통화 사이의 교환 비율, 즉 환율은 진짜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정말 복잡해요. 그래서 자, 오늘은 환율과 금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환율은 국적이 다른 두 가지 돈을 서로 맞바꾸는데 필요한 비율, 또 금리는 하나는 미래의 돈, 하나는 현재의 돈, 이렇게 둘 다 서로 다른 성격의 돈을 교환하는 비율,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그 교환 비율은 환율, 금리 둘 다 매일매일 변하는데, 중요한 건 내가 뭘 잘해서 또는 잘못해서 그 비율이 변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그 비율이 변하는 거잖아요. 현재의 돈과 미래의 돈을 바꿀 때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비율이 달라지고, 환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누구는 이익 보고 갑자기 누구는 손해를 보는 일이 매일매일 발생하는 게 바로 이 교환 비율입니다. 갑자기 금리가 오르면 돈 가진 사람은 이익을 보지만 그 돈을 잠깐 집으로 바꿔놓은 사람, 즉 엊그제 집 산 사람은
손해를 보죠. 또 갑자기 환율이 오르면 수출하는 사람은 갑자기 이익을 보고 수입하는 업자는 갑자기 손해를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에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율과 금리는 정부가 수시로 개입을 해서 그 이해관계를 조정합니다. 그 대세의 흐름, 금리가 저금리로 가느냐 고금리로 가느냐 환율이 오르느냐 내리느냐를 정부가 그 큰 물줄기까지 바꾸지는 못해도 그 변하는 폭은 좀 더 줄여보자 이제 그러는 거겠죠.